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상근의 문제.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근육 공부 재밌죠? 상쌍작은 저도 이거 진짜 외운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2013년, 12년 뭐 이때 외웠으니까 상쌍작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obturator internals, 그 다음에 하쌍작은 gemellus inferior, gemellus superior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에 의해서도 좌골신경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네모난 거 보이세요? 그쵸? quadratus femoris라고 하는 대퇴방형근과 같은 근육들의 문제 또는 충돌의 문제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세 번째, 햄스트링에 특히 근위부에 있는 햄스트링 여기 있죠? 좌골결절 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타이트니스 해서 이 좌골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의 타이트니스가 좌골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상근 이빨 풀었는데 계속 아파요. 그랬더니 햄스트링이 타이트했던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릴리즈하고 잘 늘려준 운동을 했더니 그쵸, 이상근의 문제보다 훨씬 더 얘네들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좌골신경이 좋아지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국소에 문제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이상근 보고, 두 번째 얘네들 보고, 밑에 있는 근육들 뭐 상쌍작은, 하쌍작은 얘네들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퇴 방형근 보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 보자. 그러면 거의 끝납니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 또는 좌골신경 국소적인 통증은 얘네들로 거의 해결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결국에 얘네들의 문제입니다. 얘네들 상쌍작은 이게 뭐지? 뇌폐세근인가? 아닌데 뇌폐세근 맞죠? 뇌폐세근. 그 다음에 하쌍작은 얘네들이 수축할 때는 오히려 건이 쪼그라드니까 문제가 없어요. 쪼그라드니까. 근데 왜냐면 이 신경은 이 근육들과 막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늘어날 때, 즉 내회전을 할 때 특히 이 건들이 늘어나면서 얘네들을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얘네들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내회전 시에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고관절 오늘 전문가 할 때 내외전 운동 많이 배웠죠? 내외전 운동 할 때 고관절 내외전 시키죠. 그 다음에 운동하죠. 그때 통증이 고관절 뒤에 생긴다. 얘네들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이상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그렇죠? 좌골신경을 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상근 증후군이지만 똑같이 이상근 증후군이지만 다른 것보다 내전이 없는데, 즉 고관절이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동작 없이 내외전만 됐을 때 통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상근은 뭐냐면 조금 더 고관절이 내전되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고관절이 내전되고 내외전되면서 같이 내전 내외전이 같이 일어나면 조금 더 이상근 증후군에 가깝고, 단순히 내전할 때는 괜찮아. 근데 내외전 할 때만 통증이 조금 더 강해. 그러면 얘네들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운동은 똑같아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할 수는 있다. 그렇게 해서 쌍자, 이걸 이제 전문 용어가 있죠. 쌍자 폐쇄 내측 증후군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그쵸? 거짓말이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상근과 상쌍자근과 하쌍자근과 뇌폐세근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쵸? 또는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둔근과도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둔근과 이상근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쵸? 그러니까 구조는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53%는 그냥 이상근과 밑에 있는 근육들이 다 따로따로 건이 붙어 있다. 그런데 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일수록 더 많이 자극이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내전이 됐을 때 또는 내외전이 됐을 때 이 좌골신경에 문제가 되면 그쵸? 통증이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근의 문제,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근육들의 문제가 그쵸?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약간 조금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우리 혹시 고관절에 그 해부학을 보시면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골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골두 넥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게 뭐죠? 여러분 소결절. 그쵸? lesser 소결절 맞나요? 소전자 죄송합니다. 소전자. 그쵸? lesser trochanter라고 하는 이 뼈가 있어요. 소전자. 이 뼈에 뭐가 붙죠? 이 뼈에 그렇죠. 장요근이 붙죠. 앞쪽에서는. 그리고 이 뼈의 위쪽 바로 위쪽에는 대퇴방형근이라고 하는 quadratus femoris라고 하는 근육이 붙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보세요. 좌골결절과 소전자 사이에 보세요. 여기가 여기서 좌골결절 죄송해요. 좌골결절 소전자 사이에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좁아질 때 어때요? 좁아질 때 대퇴방형근과 함께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반대의 충돌이에요. 완전 반대의 좌골신경통입니다. 보통 내외전했을 때 문제, 내전했을 때 문제죠. 근데 얘네들은 외회전 시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 외회전이 되고 또 하나 내전이 되는 겁니다. 외회전이 되고 내전이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거나 대퇴방형근이 이 좌골신경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반대예요. 국소적인 좌골신경의 문제가 이상근과 상상자근과 같은 그쵸 외회전 근육의 타이트니스일 수도 있고 또는 뒤에 있는 이 근육들이 충돌되면서 또는 이 뼈들이 충돌되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좌골 대퇴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포인트는 내전되고 외회전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통증이 발현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왜 내전시키고 외회전을 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보폭을 걷게 할 때 쭉 뻗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신전되면서 더 찝히겠죠. 그쵸? 더 쭉 스트라이드 랭스 보폭이 더 커질 때 얘네들이 더 좁아지겠죠. 그때 만약에 통증이 발생한다.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금 크게 걷죠. 크게 걸을 때 만약에 통증이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찝힘 증상에 의해서 그쵸? 좌골신경통이 올 수도 있다. 그쵸? 그 다음 고관절을 내전시킨 상태에서 내전시킨 상태에서 신전했을 때 다시 내전시킨 상태에서 신전시켰을 때 쭉 우리가 잡고 내전시키고 신전시켰을 때 뒤쪽에 있는 통증이 발현된다. 여기 잡고 있는 데가 그러면은 얘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서 외전시키고 보세요. 외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전자와 좌골결절이 더 멀어지겠죠? 그쵸? 멀어지죠? 멀어진 상태에서 신전시키면 또 괜찮다. 왜? 멀어졌으니까. 근데 내전시키고 신전시키면 문제가 된다. 좁아진다. 그쵸?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외회전의 문제에 의해서 또는 신전과 내전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좌골대퇴 충돌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쵸? 근데 사실은 온라인의 한계가 사실 이런 것들을 배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가장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뭐 IT 서비스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개발적인 거나 디자인적인 거는 온라인으로 많이 공부를 해도 많이 습득이 됩니다. 왜냐면 바로 컴퓨터로 적용해 보면 되니까. 근데 인간의 몸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배우셨던 것, 온라인으로 배우셨던 것들을 꼭 현장에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 사실 193분 거의 200분 계시는데 이거 평가 내일 누가 해보시겠어요? 솔직하게. 그쵸? 내일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인간은 매일매일 1%씩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나요? 누가 했지? 아인슈타인인가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 명언 좋아하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를 바꾸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친놈이다. 매일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가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상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의 루틴들은 그쵸, 매일매일의 루틴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1%씩이라도 책을 10분 읽는다거나 운동을 1시간이라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해본다거나 1%씩 성장을 365일을 하면 365%가 성장돼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비액션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하는가, 액션을 하지 않는가가 결국에 결정을 짓는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몸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봐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머릿속에서 이해됐던 것들이 현장에서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꼭.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그쵸? 햄스트링은 당연히 어때요?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날 때 얘네들이 많이 압박되겠죠. 늘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굴곡되거나 다리를 앞으로 뻗을 때 햄스트링에 의해서 이 좌골신경에 통증이 온다. 그쵸? 이해되시죠? 늘어날 때 통증이 온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스트라이드 길게 했을 때 아까 대퇴방형근의 문제는 여러분 쭉 스트라이드 랭스를 크게 했을 때 뒤쪽에 많이 신전됐을 때 통증이 왔거든요. 이거는 그쵸? 신전됐을 때 와요. 이거 통증은. 근데 햄스트링의 문제에 의한 좌골신경통은 앞다리 뻗었던 다리에서 통증이 옵니다. 반대예요. 그쵸? 늘어날 때 햄스트링에 자극이 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하를 인위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릎을 90도로 여기 있죠. A 무릎을 90도로 구부렸을 때는 통증이 없어요. 여기를 90도로 구부렸을 때 리플렉션을 그 상태에서 햄스트링에 자극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손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킬레스를 잡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90도로 했을 때 그쵸. 즉 무릎을 90도로 했다라는 것은 이 햄스트링을 많이 늘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주게 한 거예요. 그럴 때 통증이 없다가 무릎을 좀 더 펴게 하고 더 햄스트링을 늘리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 여기 부하를 주고 그 다음에 햄스트링을 수축시키는 등척성 수축 평가를 했을 때 여기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은 오케이. 햄스트링의 길이가 너무 타이트해져서 좌골신경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거의 끝났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상근과 같은 근육들이 타이트했을 때 좌골신경에 문제가 되고 두 번째 외회전을 만들어내는 특히 내전 없이 외회전을 만들어내는 상쌍자근, 내폐세근, 하쌍자근의 타이트니스가 그쵸? 좌골신경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쵸? 두 개 더. 그 다음에 뭘까요? 대퇴방형근의 문제가 신전 시에 외회전 시에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햄스트링의 타이트니스가 좌골신경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나 허리 불안정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좌골신경통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해결해주면 엉덩이에 또는 햄스트링의 그 날카롭고 찌릿찌릿한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하죠?